여자가 0.3초 만에 알아보는 그 아우라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진짜 고수들은 의 지연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비난에 목매지 않는 그 무심함과 당당함, 이게 바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치명적인 아우라의 핵심입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공간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면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고 자기도 모르게 입을 다물게 되는 그런 순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외모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화려한 명품으로 도배를 한 것도 아닌데 공간 전체를 장악해버리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느낌, 사람들이 시선을 떼지 못하고 묘한 긴장감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끼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 우리는 그걸 아우라라고 부릅니다. 여자들은 이걸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뭔가 달라 라고만 말하죠. 이 뭔가의 정체를 모르면 평생 외모가 짱이야, 돈이 짱이야 이러면서 그 뭔가를 가진 놈한테 여자를 뺏기고 살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요. 아우라가 너무 갖고 싶어서 솔로지옥의 덱스, 하트 시그널의 김현우처럼 목소리를 일부러 낮게 깔고 여유 있어 보이려고 노력한 적 다들 있으시죠? 소위 말하는 여유 있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포스 있어 보이고 아우라가 생길 거라고 믿었던 기억들.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왜 저래? 어디 아파? 왜 이렇게 목소리를 깔아? 오늘 안 좋은 일 있어? 이런 소리나 안 들으면 다행입니다. 본인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멋있어 보이는 거 아닌가? 하면서 자기 객관화 혹은 메타인지도 안 되고요. 아우라는 그런 척을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매력도 없는데 성격도 거지 같다고 욕만 배부르게 먹겠죠. 물론 행위라는 게 감정을 만들어내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의 인생을 모방하고 그런 척을 반복하면 그 사람의 아우라가 나한테 조금씩 입혀지긴 해요. 문제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 그 순간에만 잠깐 흉내내고 그 다음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우라는 삶의 양식으로 결정이 돼요. 내가 닮고 싶고 되고 싶은 인생이 명확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생각, 감정, 행동이 차곡차곡 입혀져서 외부의 태도로 드러날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알아봐 줍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급이 다르다. 오늘 이 영상은 가짜 아우라 말고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빛나는 사람으로 만드는 진짜 아우라의 5가지 비밀을 공개합니다. 딱 20분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AI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차이점 중 하나가 0.3초의 직관과 직감입니다. 여자는 이걸로 남자를 판단해요. 의식이 아니라 이 신경계에서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정적 에너지입니다. 어색함, 침묵, 불편한 상황, 곤란한 상황, 타의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감정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감정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이게 정적 에너지를 가진 남자예요. 반면 아우라가 없는 하수들은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기가 더 강한 개체라는 걸 드러내려고 허세를 부리거나 말을 더 많이 하거나 부산스럽게 움직입니다. 전부 방어 기제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눈동자를 쉬지 않고 굴리고 눈치를 살피고 손을 가만히 못 두고 대화 중에 침묵이 흐르면 못 견뎌서 아무 말이나 뱉어버리죠. 사실은 그 분위기가 본인을 불편한 겁니다.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그 불편함이나 침묵 자체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가 불편해하고 상대가 긴장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그런 부분을 알아봐주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바꿔주죠. 이게 다 뇌가 보내는 나 불안해, 생존의 위협에 생겼어 라는 신호 때문이에요. 감정이라는 게 원래 장에서 심장, 뇌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정상적인 호흡과 맥박에서 오는 정상 신호여야 되는데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호흡이 가빠지고 뇌는 이걸 평소에 올라오던 정상적인 신호가 아닌데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황인가? 라고 판단해버려요. 그러면 더더욱 부산스러워지고 더더욱 말이 많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최상위 포시자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사자가 먹잇감을 노릴 때 부산스럽게 움직이던가요? 아니죠. 완벽하게 정지하고 그 서늘한 여유, 그게 상대의 뇌에는 가장 강력한 위압감으로 다가옵니다. 아우라는 무언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움직임을 멈추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필요한 움직임이 뭔지 알고 타이밍을 읽어내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 정적인 무게감이 상대를 본능적으로 굴복시키는 겁니다. 많은 남자들이 아우라를 말투나 표정 같은 일시적인 스킬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정말 반의 반쪽짜리 생각이에요. 아우라의 진짜 정체는 아비투스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은 밥, 들은 말, 본 풍경, 참은 굴욕, 만난 사람, 그 모든 장면들이 몸에 새겨져서 만들어낸 제2의 본성, 쉽게 말해 급이죠. 저 사람 급이 다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연봉을 보고 그런 말을 하던가요? 아니죠. 그 사람의 그릇, 보이지 않지만 30초 만에 전해지는 밀도가 다른 거예요.
아우라는 연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돈으로도 못 사고 단기간에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는지가 조용히 그 사람의 분위기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는 아무 말 안 해도 급이 다르고 어떤 남자는 아무리 꾸며도 가벼워 보이는 겁니다. 이 급은 7가지가 모여 결정돼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뭘 즐기는지, 뭘 할 수 있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 누구랑 어울리는지. 핵심만 빠르게 전달을 하면 생각의 급. 아우라가 없는 남자는 역경이 오면 괴로워하고 원망합니다. 아우라가 있는 남자는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즉시 틀어버려요. 무슨 차이일까요? 회복 탄력성의 차이입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 사업이 엎어졌을 때, 여자한테 차였을 때, 투자에 실패했을 때, 그 순간이 회복 탄력성을 훈련할 기회예요. 성장과 성공과 실패는 동의어예요. 절대 넘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남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남자가 걸리는 병이 사기꾼 증후군이에요. 자기가 이뤄낸 성공조차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고 여기는 병이죠. 지식 기반이 세로로만 깊고 가로로 넓지 않으면 아무리 잘 돼도 늘 나는 흉내만 내고 있다 라는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자는 이 불안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즐기는 것에도 급이 있죠. 요즘 말로 허세 인플레이션,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보여주기식 과시 경쟁이 왜 생겼겠어요?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은 열망에서 나온 거예요. 벼락부자의 보여주기식 취향이 아니라 자신만의 익숙한 고유함을 가진 남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공간에 머물고 어떤 경험을 추구하느냐, 거기서 나라는 정체성이 생겨요. 할 수 있는 것의 급. 학벌이 안 좋다면 그걸 대체할 지식을 폭넓게 쌓아야 합니다. 한 분야만 파는 스페셜리스트가 인접 분야 질문에서 침묵하고 할 말이 없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통합 능력이 없고 밸런스가 안 좋다라는 인상을 주죠. 인간관계는 비효율의 영역이고 약점 보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지식이 쌓인 남자는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어요. 감사, 축하, 존중, 초대, 찬사 이런 것들로 조용히 자신의 급을 드러내요. 다 돈에도 급이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앞으로 가질 자격이 있냐라는 심리적인 자격에서 나와요. 딸이 다쳐서 울 때 상류층 아버지는 태연하게 반응합니다. 차가운 양육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든 시련은 별것 아니다. 어떤 상황도 비극일 필요는 없다. 이 태도가 딸의 몸에 새겨집니다. 그게 상속되는 진짜 자본이죠. 갑자기 돈을 번 남자가 옛 관계들에서 너 변했다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과하게 소비를 하거나 심하게 인색해지거나 둘 다 돈에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돈을 수단으로 보고 소유한 건지 돈에게 소유를 당한 건지. 여자 앞에서 허세로 카드 긁는 남자와 돈 앞에서 담담한 남자, 어느 쪽이 아우라가 있는지 바로 보이죠. 자, 몸에도 급이 있겠죠. 사람을 처음 만나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예요. 외면입니다. 속물이라고 욕해도 여러분도 똑같이 판단하니까요.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자기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여기고, 아우라가 없는 사람은 건강과 외모를 선천적인 거라고 여깁니다. 이 차이가 10년 뒤에 몸에 그대로 새겨져요. 부유한 사람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신체 조건을 유지하면서 오래 삽니다. 정크푸드, 음주, 흡연, 즉흥적 욕망, 순간의 쾌락을 참지 못하는 남자의 몸에는 그 게으름이 전부 새겨져요. 핵심은 아우라가 있는 남자는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는다는 것. 상류 집단에 합류한 사람이 지나치게 열심히 하거나 눈에 띄려 하지 않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곳의 코드를 읽어내려는 신중함이죠. 성형이나 명품 가방 뒤로 초라함을 숨기는 게 아니라 꾸준한 관리로 자연스러운 광채를 만들어내는 것. 그때 비로소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언어나 말에도 급이 있겠죠. 세상은 언어의 집입니다. 내가 쓰는 언어가 나의 지위를 드러내요. 신체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게 언어입니다. 줄임말 없애고 문법 맞춰 쓰고 상투적 표현 없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 이게 다 결심의 문제예요. 정말 멋있는 남자, 어떤 철칙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아무리 내 말이 정답이라도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패한 대화다. 두 번째,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한다. 그들은 자신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에 취한 남자는 말이 빨라지고 빨라지는 순간 언어를 정제할 수 없게 됩니다. 여자는 여러분의 외모는 잊어도 목소리와 말투는 잊지 못해요. 사람의 급, 유유상종, 유명 연예인들이랑 사진 찍고 올리는 거, 사회 자본에 대한 욕망에서 나온 발작이죠. 그런 것 자체가 사람의 급을 드러내요. 진짜 사회 자본은 과시용 인맥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관계를 맺거나 필요한 무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능력이에요. 갈등과 혐오가 아니라.
유려한 방식으로 아우라는 결국 살아온 방식에 대한 가장 정직한 성적표예요. 남들이 안 볼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당신의 아우라를 결정합니다. 오늘 무심코 뱉은 상스러운 말 한마디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은연중에 튀어나오는 오만한 태도, 이 모든 사소한 순간이 겹겹이 쌓여서 당신만의 분위기라는 무늬를 조각합니다. 말할수록 당신의 가치는 뚝뚝 떨어집니다. 물리학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죠. 닫힌 개에서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한다는 법칙. 권위라는 건 신기하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입을 여는 순간 무질서하게 흩어져서 증발해버려요. 말이 많아진다는 건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대에게 나 좀 인정해달라, 애원하는 것과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대단하게 봐줘 라고 온몸으로 구걸하는 꼴이죠. 진짜 고수들은 반응의 지연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누가 질문을 던지거나 말을 걸었을 때 0.5초 만에 즉답하는 게 아니라 딱 1초 정도 멈추는 거예요. 이 찰나의 공백이 상대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상대 무의식이 이렇게 반응해요. 이 사람은 내 페이스에 휘둘리지 않네, 이 사람은 가볍지 않네. 이게 무의식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신경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즉각 반응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하위 개체로 분류해요. 동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자극에도 화들짝 반응하는 동물은 사냥감이고, 자극을 듣고도 천천히 고개를 들리는 동물은 포식자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 패턴을 그대로 학습하고 있어요. 침묵을 견디는 힘은 곧 공간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당신의 말이 비싼 가치를 갖길 원한다면 일단 입을 닫는 법부터 배우셔야 돼요. 귀한 물건일수록 함부로 꺼내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언어도 희소성을 가져야 비로소 무게가 실립니다. 괜히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가 아니겠죠. 여자한테 메시지 답장 빨리 하지 말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단순한 밀당이 아니에요. 반응의 지연을 통한 가치 상승이라는 행동 심리의 정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똑같아요. 말 많은 남자는 가볍고 말 아끼는 남자는 묵직해요. 단 침묵이 어색해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침묵하는 남자여야 합니다. 못해서 안 하는 거랑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에너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우라가 있는 남자들의 눈빛을 가만히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북극의 얼음처럼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분화라고 부릅니다. 가족치료 이론가 머레이 보앤이 정립한 개념인데, 외부에서 어떤 강한 자극이 와도 내 감정과 분리해서 처리할 줄 아는 능력을 얘기해요. 정서적 분화 수준이 낮은 남자는 외부 자극에 즉각 반응합니다. 누가 무례하게 굴면 그 자리에서 펄펄 뛰고,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처럼 들떠서 정신을 못 차려요. 외부 환경이 그의 감정을 100% 통제하는 거죠. 정서적 분화가 높은 남자는 다릅니다.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그 자리에서 즉각 화내며 펄펄 뛰지 않아요. 반대로 엄청나게 기쁜 일이 생겨도 아이처럼 정신없이 들뜨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내 감정의 주인은 나라는 확고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외부 반응이나 상황에 따라 감정이 날뛰는 그런 남자는 결코 좋은 아우라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건 주변 환경에 조종당하는 인형이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는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여자의 무의식은 진화 과정에서 이 남자는 위기 상황에서 나와 내 새끼를 지킬 수 있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평가하도록 설계됐어요.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는 남자는 이 테스트에서 즉시 탈락합니다. 작은 자극에 분노하고 작은 칭찬에 들뜨는 남자에게 어떻게 자기 인생을 맡기겠어요? 타인의 인정이나 비난에 목매지 않는 그 무심함과 당당함, 이게 바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치명적인 아우라의 핵심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때 비로소 남들도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안달나는 남자가 매력이 없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자가 한마디 던지면 그 한마디에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남자, 여자가 그 통제권을 갖는 순간 그 남자에 대한 매력은 0으로 수렴합니다. 여자도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남자한테는 본능적으로 끌리지 않거든요.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당신이 그어놓은 선입니다. 주변에 착한 사람 컴플렉스 빠져서 거절 못하는 남자들 정말 많죠.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관계가 서먹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조급함과 두려움이 당신의 아우라를 죽이는 가장 강력한 독약입니다. 사회심리학의 희소성의 원칙을 기억하세요. 로버트 치알디니가 정립한 인간 심리의 기본 법칙이에요. 인간은 구하기 어려운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뭐든 다 들어주고 언제든 부르면 달려나가는 그런 남자가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흔하니까요. 24시간 카톡 답장 즉시 해주고 상대가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남자, 그 친절이 그 남자의 시장 가치를 매일매일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아우라가 있는 남자는 자신만의 확고한 거절 리스트가 있어요. 제 우선순위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담백하게 선을 긋죠. 미안해하며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거절의 죄책감을 얻는 순간 거절의 무게가 사라져요. 내 시간과 에너지의 가치를 내가 먼저 지키는 것. 그게 바로 타인에게 존중을 끌어내는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에 어떤 누가 당신을 귀하게 봐주겠습니까? 거절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는 신성한 행위예요. 여자 관계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자가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시간 비워주는 남자, 여자 기분 맞춰주려고 자기 일정 다 미루는 남자, 그 순간 그 남자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자도 본인이 원하는 걸 다 받아주는 남자한테 끌리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우선순위가 명확해서 적당히 잡히지 않는 남자한테 끌립니다. 거절할 줄 아는 남자가 결국 선택을 받는 거예요. 모순 같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아우라는 결국 나를 대접하는 방식의 결과물입니다. 진짜 아우라는 말투나 돈, 비싼 외모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내면의 기준이 얼마나 단단하게 뿌리 박혀 있는가에 대한 최종 결과물이에요. 우리의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세포인데 상대 행동과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복사하게 만드는 세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진심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하고 정중하게 행동하면 상대방의 뇌도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당신을 정중하게 대접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상대도 거울 신경을 통해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아요. 여자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남자한테 끌리지 않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경학적으로 이미 결정된 거예요. 아우라는 내가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주변 사람들이 복사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출발선은 불공평해요. 세상은 잔인할 만큼 잘 만들어졌으니까요.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높은 수준의 환경에 자라고 누구는 하위 계층에서 시작하고 같은 시각, 같은 병원에 태어나도 출발선은 이미 달라요. 하지만 무너지지 마십시오. 제2의 본성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위치를 새롭게 설정할 기회를 매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성공을 돈 하나로 착각해요. 그래서 평생 돈만 쫓다가 돈을 벌어도 공허한 상태에서 끝나죠. 주변에 돈만 많고 언어, 문화, 신체 자본이 엉망인 남자들 보세요. 그들은 최상위가 아닙니다. 진짜 최상위 포식자는 7가지 자본이 맞물린 남자예요. 돈과 외모는 7개 중에 2개일 뿐이에요. 의미 있는 삶, 영향력, 만족감,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나머지 5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연애를 잘하거나 사회생활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남자의 삶, 그 자체, 존재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조급함을 하나씩 덜어내세요. 내 안에 확신을 정지해서 나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고요한 에너지를 가지세요. 당신 스스로가 왕으로 스스로를 대접하는 순간 세상은 이미 당신의 발 아래 놓여 있을 겁니다. 굳이 소리 높여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단단한 중심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을 테니까. 나의 말투, 나의 걸음걸이, 나의 취향, 나의 몸, 나의 언어, 나의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아우라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0.3초 만에 알아보는 그 아우라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선택해서 쌓아올린 결과물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장착하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